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자, 요즘 지역별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해서 재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여성교실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서울시 관악구에서는요, 이 분기별로 340여 명의 주부들이 또 혹은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분들이 이 수업에 참여 중이라고 하는데요. 1년 동안 헤어 미용 과정을 거친 주부 한 명은요, 함께 여성교실에 참여했던 동료와 함께 미용실을 개업해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마치 평생 직장을 얻은 기분이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이 분께서는요, 여성교실에서 배운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지금 미용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성들의 재취업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 여러분들도 느끼시길 바라면서 오늘 슈퍼맘 리턴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일부 오늘도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슈퍼맘님들께 좋은 힌트가 될 수 있는 알찬 직업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부 함께해 주실 조영주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오늘도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 우리 슈퍼맘 언니들만을 위한 꿀정보 열심히 실어나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께서 또 일부 알차게 꾸며주셔야 될 텐데요. 오늘 어떤 직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두 분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평소에 이렇게 이동하실 때 교통수단 어떤 거 주로 이용하시는 편이신가요? 교통수단이요? 네네. 저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자가 운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저는 자가 운전할 때도 있고 뭐 급할 때는 지하철 버스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요? 버스 이용을 많이 하는 이유는 지하철이 더 빠르긴 하지만 이 바깥을 보면서 풍경을 좀 감상하면서 사람들도 관찰하고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오늘 교통수단에 네네. 대한 질문 그쵸? 왜 하셨을까요? 네. 네네. 그 뭐 자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네. 뭐니 해도 우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BMW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네. 뭐 버스, 메트로, 그다음에 워크 워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네네. 대중교통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지하철이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좀 빠르고 이런 면이 있어서 시간을 지켜야 될 땐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버스를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올 때도 저는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직업이 버스와 관련이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대중교통 수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버스 운전을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고 예, 손님들을 만나는 이 버스 운전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버스 운전원이요. 네네. 그럼 버스를 운전하는 그런 사람 말하는 거죠? 네. 그거 지금 우리 경단녀들을 위주로 그러게요. 하는 네. 그런 직업으로 지금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네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보통 우리가 버스 운전원 하면 이제 남성분들 먼저 떠오르기 맞아요.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여성분들이 요즘 많이 도전을 하시나요? 보시면 아마 버스를 좀 즐겨 타시는 분들은 조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특히 이제 네. 서울 시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여성 기사분들이 운전하시는 버스를 종종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사례자가 한 분 계셨어서 그분을 보고 좀 저도 힌트를 얻어서 오늘 이 직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요. 평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운전을 워낙에 좀 즐기신다고 할 정도로 운전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네네. 간단한 자가 정비 정도는 하실 수 있을 오, 정도로 그래요? 이렇게 차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높으셨던 사례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경력 단절 기간을 거치시고 새로운 직업을 찾던 중에 평소에 이렇게 본인이 좋아했던 운전과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대학 면허 취득을 하시고 일정 정도 좀 기간을 가지신 후에 네. 시내버스 운전 기사로 취업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바로 이제 서울 시내버스로 진입을 하신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학원이나 유치원 통학버스들 있잖아요. 네. 그런 조금 더 작은 규모, 약간 그리고 거리가 봉고 사이즈? 짧은, 네네. 봉고보다 마을버스 사이즈 정도 그런 것부터 운전을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조금 경력을 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버스 쪽으로 이직을 하신 경우인데 이렇게 뭐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버스를 타실 때 만나는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여성 버스 운전 기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무슨 케이블 방송에서 뭐 이렇게
일반인들이 자기 지인한테 감동의 몰래카메라 이런 거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버스 운전을 하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딸이 뭔가 선물하는 그런 프로도 바로 얼마 전에 방영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슈퍼맘들한테도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보고 싶어서 오늘 이 직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여성 운전자분들 실제로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여성 운전자분들은 뭔가 더 친숙하고요. 제가 먼저 인사를 좀 건네게 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해주신 사례자분은 이 유치원 버스를 시작해서 대형 면허를 따셔서 시내 버스까지 이직을 하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선생님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다양한가 봐요. 그렇죠. 우리가 버스 운전하면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에서 다니는 이제 노선 버스만 위주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 대형 면허를 취득하시게 되면 운전을 하실 수 있는 종류는 조금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스 운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운행 시간에 따라서 이제 버스를 운전을 하셔서 승객들을 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해 주는 직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시내버스가 되겠고 그 이외에도 마을버스도 있고 지방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농어촌 버스 같은 것도 있고요. 좀 장거리 운전을 하시게 되면 고속버스라든가 시외버스와 같은 그 목적에 따라서 좀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버스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학원이나 유치원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단체에서 운영하는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시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버스 운전원 하면 사실 우리가 시내에서 보는 시내버스만 떠오르는데 생각보다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 버스 운전원의 업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네. 그 하시는 그 종사하는 파트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운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군 단위 내에서 일정한 노선을 운행을 하시게 되겠고요. 또 근무 형태는 지역이라든가 버스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보통 하루에 한 대의 버스를 두 분이 이제 교대로 운전하는 1일 2교대로 하시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일제라든가 2, 3일 근무하고 하루 쉬시고 이렇게 2, 3일 교대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 이외에 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장거리 운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지역 간에 운행을 하시게 되겠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행 고속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들을 운행을 하시게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전세버스라는 것도 있죠.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뭐 관광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단체 승객들을 주로 태우게 되겠고요. 관광지로 수송을 하거나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은 것들 보시면 특히 뭐 강남역이나 이런 데서 출발해가지고 서울 인근의 경기권으로 출퇴근이라든가 등하교를 시켜주는 이런 학생들의 통학 목적의 버스도 좀 있는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그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운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다소 좀 유동적이라는 특징이 있겠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많이 셔틀버스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하죠. 학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뭐 스포츠센터 이런 곳에서 일하는 이제 좀 조금 작은 규모의 이제 승합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운행 구간은 굉장히 조금 짧은 편이지만 일정한 구역에서 운행을 하시게 되겠고 특히 학원 같은 데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대상이 당연히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등하교 시간 또 야간에 그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운행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특징에 대해서 분야별로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혹시 그 입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진출 분야를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버스 종류에 따라서 또 지역, 시간대, 그리고 노선에 따라서 업무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 말씀해주신 시내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승합차 운전 이 단순히 차량 운전하는 거 말고도 또 업무에도 이렇게 말씀해주신 종류만큼 다 다를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운행해야 되는 이 종류에 따라서 특성들이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점이 다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셔야 되는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사전에 차량 정비를 충분히 받고 나오는 경우에도 운행 중에 좀 돌발적인 상황이라든가 고장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차량 점검 정도는 하실 수 있는 편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버스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버스 회사마다 이 정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따로 고용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정비 기술까지 가지시진 않더라도 출발 전에 차량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다 버스 타시면 안내 방송 나오잖아요. 네. 뭐 다음 정차역이 어디인지. 그래서 그런 안내 시스템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작동하시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류장에 도착을 하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문, 뒷문, 출입문 개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면 많은 경우 버스에서 사고가 나는 게 우리가 아는 교통사고라기보다 이런 출입문 개폐에 관련된 사고라든가 승객이 다 타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닫힌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내릴 때 조금 급하게 운행을 하시다 보면 넘어지시는 분들도 위험하죠.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민감하게 안전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버스 기사분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 아이가 또 학교 버스를 타다 보니까, 예, 꼬맹이다 보니까 뭐 학교, 저희 뭐죠? 그 버스 안에서도 장난도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그 버스 기사 아저씨께서 굉장히 뭐 이렇게 쉬는 틈을 타서 아이 교육도 시켜주고 안전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친절하고 아이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저 너무 감사드리고 웬만한 선생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학교에 이제 취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어느 정도 이런 교육적인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서 좀 필요한 자질들도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공통적으로 이 버스 운전원에 필요한 그런 자질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아무래도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한다면 승객들을 안전하게 수송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운전을 안전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침착하고 성실하다라는 특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안전운전을 위한 자기 관리, 자기 건강이라든가 체력에 대한 관리도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예, 승객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물론 뭐 일반 매장에서 근무하시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승객들이 이제 뭐 노선을 물어본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서비스 정신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행 중에 생길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수준의 정비 정도는 하실 수 있는 편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고속버스라든가 시외버스처럼 좀 장거리를 운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거에 더 플러스 알파로 체력이라든가 집중력 부분에서 좀 더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제 체력이라든가 인내심 이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종종 버스를 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앉아 계신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교대, 3교대도 있을 수 있지만 운전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오래 앉아있다 보면 참 피곤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들면서 최근에 이 졸음운전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는 뉴스도 제가 접하게 됐었는데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근무 환경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영주 씨가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네. 매주 제가 감탄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네, 네, 자, 네. 버스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가 막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업무가 운전하는 거랑 그다음에 요금 관련된 거. 요즘 또 거스름돈까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현금 그래요? 승차하시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승객의 안전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이래서 상당히 고도의 집중력이 좀 필요한 편입니다. 그리고 기사님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오늘 탔던 버스 같은 경우는 기사님이 한 분 한 분 승객이 탈 때마다 뭐 인사 다 네. 안녕하세요 건네주시고 출발합니다 손잡이 잡아주세요 이런 멘트도 다 해주시고 이렇게 계속 방송하듯이 정말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거의 말씀 없이 안 운전만 하시는 분도 분들도 계세요. 있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어쨌든 본인이 맡고 있는 이 구간 안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승객들을 수송하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네네. 하시기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으시는 편입니다. 일단 우리도 운전 오래 하면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운전 자체가 장시간 하다 보면 신체적인 피로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내버스도 일부 그렇지만 고속버스나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심야나 야간에 운전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심야 네. 고속버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야간 운전은 좀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되겠고 네네. 또 그렇게 심야나 야간 버스를 운행해서 지역에 지방에 좀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하시는 경우에는 또 그쪽에서 이제 숙박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다시 운행을 해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여전히 있군요. 그렇죠. 네. 그런 그 전세버스라든가 고속버스 이런 부분에서 종사를 하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답변 듣기 직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버스 운전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만약에 육체 노동을 하나 하라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운전을 택할 정도로 굉장히 운전에 흥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죠? 버스 그 일종 면허를 따야 되잖아요. 그것도 버스 몰리는 없겠지만 한번 따고 싶은 그런 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나름대로 이 운전에 대한 욕심을 꿈꿔왔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이 직업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좀 전 답변이 조금 이 환경이 너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도전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그걸 뛰어넘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장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앞서 근무 환경을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힘든 부분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그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그렇고요. 주로 이제 시내에서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이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행하실 때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버스 운전원이 갖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학력과 연령의 제한을 가장 덜 받는 직업 중에 하나라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의하면 고졸 이하 종사자의 비율이 91%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40대, 50대 종사자의 비율도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보다는 연령이나 이런 그 학력에 의한 제한은 훨씬 덜 받는 직업이라는 게 버스 운전원의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 말씀하신 대로 운전면허는 거의 대부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운전은 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과 대형 버스 그리고 이제 가족이 아닌 손님을 태운다는 면에서 좀 차이는 많이 있지만 운전이라는 업무 자체가 이제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화된 영역인데 이제 나눠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진출 분야 중에서 장거리라든가 시외버스 쪽보다는 이제 엄마들이 취업을 하시기 유리한 쪽은 아무래도 학교라든가 학원버스, 유치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좀 대하는 쪽에서는 또 여성 기사분을 좀 선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 분야를 조금 넓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경력이 쌓이시게 되면 그 버스 운전사 사이에도 그 급여라든가 이런 처우에 대한 좀 차이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이직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좀 쌓이시고 충분히 자신감이 생기면 이렇게 좀 오래 종사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장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술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진입 장벽이 낮고요. 또 여성 운전자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양하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우리 MC님처럼 운전을 특별히 좋아하고 흥미가 있으시거나 소시적 내가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였다. 내가 안전운전에는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일종 딸 거예요, 면허. 뭐 어렵지 않은 일 같은데 흥미가 있다면 정말 즐기면서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떤 절차를 밟으면 우리 버스 운전자, 여성 운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버스 운전을 하시는 데는 이제 학력이나 이런 것에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사설 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필기와 실기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스 운전원에 필요한 면허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일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종 보통 말고 일종 대형 보유를 하셔야 되겠고요. 버스 운전은 이제 시내버스나 장거리 노선버스 같은 장거리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 입직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을 선호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좀 처음 입직을 하실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운전을 정말 좋아하시고 이게 천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내버스나 고속버스 쪽이 조금 더 처우가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택시 운전도 여자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택시 운전사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중장비 쪽에도 의외로 여자분들이 많이 종사하세요. 그래서 화물자동차, 화물차 쪽으로도 진출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어떤 이런 성별에 의한 장벽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직업도 사실 처음 들으시면 뭐 경력단절 여성 프로에서 이런 직업을 추천할까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점차 넓혀져 가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면허 어떻게 딸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일종 면허를 따려면 예전에 저 딸 때는 사설학원에 등록을 해야지 반드시 그 의무 교육 시간에 이수를 받아야 되고 실기도 그만큼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설학원 먼저 등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운전면허를 딴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설 학원에 등록을 하셔야 되겠고요.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배움 카드제나 이런 것들로 지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원을 이용해서 따시면 되겠고, 네네. 그래도 좀 참고할 만한 사이트나 기관을 말씀드린다면 네. 이제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전국 버스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그리고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조합, 전국 전세버스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이런 데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네. 나중에 이제 면허 취득 후에 취업을 하실 때에도 이런 기관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공식 질문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제가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고수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직업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요? 선생님. 어떤가요? 그렇죠. 보수는 네. 사실 이제 어떤 직업이 뭐 고수입이다, 저수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 가장 공유하실 수 있는 부분은 힘든 일은 보수가 좀 셉니다. 그리고 그렇죠. 입직할 때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은 직종,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롭다거나 진입 장벽이 높은 직종들은 조금 더 보수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또 줘야죠. 버스 운전 네.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좀 위험하고 힘든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직업들보다는 연봉이 조금은 그래도 높은 편인데 통계 정보에 따르면 연봉이 이제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 이제 2,700만 원 정도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경력이 쌓이시고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연봉 한 3,600만 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추천드리는 직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연봉이 작지는 않은 직업에 그러네요. 속하기는 하니까 네.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도전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 연세까지 감안을 한다면 보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직업일수록 돈을 많이 준다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감수해야 될 일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네.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이제 하려면 내 차만 운전하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이라든가 주변의 다른 운전자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오는 정신적인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이 좀 있겠고요. 네. 육체적인 피로도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럴 것 거의 같아요. 하루 종일을 이제 앉아서 운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싶겠고요. 네. 또 이제 여성 종사자가 아직은 적은 편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직을 하시게 되면 그런 동료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맺어가시는 부분에서도 처음에는 원래 이 선구자는 좀 힘든 거잖아요. 네. 길을 개척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단점을 물어보셔서 얘기 드리면 네네. 운전이라는 게 그런 거 뭐 로드 게이지인가요? 그 분노적 운전하시는 맞아요. 보복 운전 이런 네네.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이제 나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사고의 위험이라는 게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운전이라는 네.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버스 운전을 하실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지 아닌지 그걸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 직업마다 다 있기 마련인데요. 중요한 건 이 직업적으로 전망이 밝다면 그래도 아직은 도전해 볼만 하기에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버스 운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자가 운전을 워낙에 많이들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으로서의 버스의 어떤 운행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교통이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네. 특히 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좀 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운행 업체가 이제 지자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서 버스 운전사의 어떤 급여라든가 복리후생이 굉장히 좋아진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들었는데 그 경기권에 있는 지역 버스 회사의 지방도시 버스 운전사들이 서울 버스